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핸드폰은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하남시의회 의정팀장 유정수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하신 의원님과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미숙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성삼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영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지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낙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박상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배경춘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현교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김영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장기로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유경삼 천연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권영복 신장일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조창환 신장이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이원영 덕풍이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정영수 미사이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이사범 초이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김성용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설은숙 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정경룡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의원님과 주민자치연합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앉아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또 귀하신 분들 오시고 저희가 또 하남에서 주민자치회랑 간담회를 갖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주민자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님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배경춘 수석부회장님 오신 거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하남 발전에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고 우리 그동안 주민자치 의원도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연합 회장님을 맡으셔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이제 처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역할이 힘들고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박상열 우리 회장님께서 맡으셔서 아마도 잘 이끌어 가실 거라 생각되고 우리 박상열 회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교태 부회장님 또 김영순 우리 부회장님 장기로 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6분 동해 회장님도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은숙 재무국장님 특히나 우리 김성윤 사무국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무국장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출범이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5개의 동을 시작을 했고요. 또 올해 5개 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10개 동이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하고 또 총회를 통해서 내년에 이제 23개 사업들을 동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동에 여러 가지 자문, 프로그램들을 했다라면 주민자치회는 우리 마을의 의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들의 역할도 크고 주민자치 동에서
우리 회원님들도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단체보다도 우리 주민자치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하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상지 우리 중앙회 회장님께서는 아마도 전국의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하남시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또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주실 거라 저희가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하남이 1회로 시작하는 만큼 뜻깊은 자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박상렬 회장님 일하시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저희도 함께 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박상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 회장 박상렬입니다. 하남 명품의 도시, 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박미숙 의장님, 강성삼 의장님 비롯하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님이 진짜 공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안국동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는 갓 태어난 갓난아이하고 같습니다. 중앙회와 시의회, 주민자치에 서로 협력하여 성공이 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하남시 주민자치회는 민선 주민자치회로서 빛나는 하남시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오늘 이 자리는 주민자치회가 마주한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해결에 모색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의원님, 주민자치 우리 회장님들, 중앙회 우리 회장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산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 만들어주신 박성렬 회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박미숙 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우리나라가 30년이 됐고요. 주민자치도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지난 30년 동안 의미 있는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는 20년 동안 발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는 법도 만들고 재정도 지원하고 제도도 만들고 사람도 육성하고 했습니다만은 주민자치는 법도 없고 제도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의미 있는 자리가 하남에서 만들어져서 정말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의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여기 와가지고 위원장님 또 회장님 의원님들 뵙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많이 떨립니다. 이따가 잘 실수하더라도 좀 봐주시고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이미 몇 년 전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회장님 주민자치가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지사한테 주민자치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학 교과서에 있는 거를 들고 가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지사한테 갈 때 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란 행정학 교과서 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거라. 그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 공무원들이 하면 관료행정이고
이제 의원님들이 하시면 의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게 주민자치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게 주민들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복수로 함께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안희정 지사님하고 같이 충남도 시군을 이제 토크쇼 형태로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주민자치가 많이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게 청와대 이제 비서실하고, 그다음 행안부 이제 주요 간부들하고, 그다음 자치분권위원회죠. 이제 그 주요 간부들, 뭐 회장님들하고 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국무위원 식당에서 이제 2시간 동안 아주 집중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타성이 매우 풍부한데, 제발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타성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타성이 배신당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타성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려면 한 번 이타성을 발현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토론을 했는데, 정책으로는 연결이 못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리실에도 이제 여러 번 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주민자치 잘 되려 그러면 총리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총리님들이 그 뒤에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을 더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해놓고 행정은 간섭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간섭하지 말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길래 그게 행정과 자치의 차이입니다. 이때 간섭이라는 끈을 놓을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질문을 잘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섭을 안 했을 때 그 뒤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정말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구역을 내 마을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을 이웃으로 아마 승인을 할 겁니다. 또 이 마을의 일들을 내 일로 승인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언제 그 공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바쁘신 분이라 이제 끝까지 못했고요. 지난번에 뭐 경선할 때 전화하셨길래 또 다른 얘기 한참 이제 나누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그 주민자치 수준은 스위스를 100으로 보면 일본이 한 30이고 우리는 0.1쯤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0.1인 상태에서 이제 100의 이야기까지를 이따가 이제 다 드려야 되는데, 아무쪼록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제 해법을 가장 명쾌하게 드리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간담회 순서는 의장님의 진행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상직 중앙회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중앙회장님께서 뭐 준비하신 게 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질의를 하시면 네. 회장님께서 이제 요거 자료 주신 거? 예, 네, 네. 그렇게 저희가 하는 이제 것으로. 사전에 네. 9개에 된 이 간담회 자료를 일단 받아서 의원님들께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럼 1번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그 사단법인을 그
정말을 만들어서 사단법인 체제가 돼야 우리 하남시도 지금 그 협의체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이 돼야 지금 구성을 만듭니다. 예. 이제 그 회장님 이제 지난번에 뵙고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그 과정을 입지전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도 정말 너무나 순수하시다는 게 저는 많이 경이로웠습니다. 이제 뭐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주민자치가 다른 사람 간섭 없이 스스로 정말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형식이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그것을 회장님은 사단법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조직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자치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입법을 하는 겁니다. 회가 사단법인은 정관을 스스로 만듭니다.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의 대표는 이제 사단법인의 이제 회원들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도 사단법인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입법이나 인사나 재정에 있어서 독립이 바로 사단법인이라는 형식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든 회든 입법 부분만 먼저 들여다보면 의원님들께 이제 이 부분은 꼭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사단법인이라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회장의 임기는 어떻고 이제 뭐 회장 임원 숫자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조례로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주체의 오류입니다. 주민들이 만들어야 될 규칙을 지금은 시군구 의회가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데는 이제 1999년도 당시 행자부의 역할이 엄청나게 이제 오류를 초래했다. 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때 뭐 했던 사무관이나 과장님들 지금 정년하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뭐 따져봐야 뭐 이분들 노인들 다 돼버렸고요. 자 이제 이런 형태에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입법도 하고 스스로 회장도 뽑고 임원도 뽑고 스스로 일도 결정하고 스스로 이제 재원도 조달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 것인가라는 이 문제가 지금도 이제 상당히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김영배 의원법, 이해식 의원법, 한병도 의원법, 이명수 의원법, 김두관 의원법 여러 의원님들이 법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중앙회장으로서 갑갑한 내용은 그 의원님들 이제 가장 말이 많은 게 이제 말을 많이 하신 분이 김영배 의원인데 제가 지금 드린 이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한병도 의원, 이해식 의원님 저 학교 선후배가 아니고 되게 친한데도 만들었는 것은 틀렸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선배님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랄까 주민자치에 관해서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앞으로 우리 중앙회도 지난번에 2018년, 9년, 2년에 걸쳐서 약 세미나를 100회 정도 했습니다. 세계 스위스 주민자치는 어떻고 미국 주민자치 어떻고 영국 어떻고 프랑스 어떻고 독일 어떻고 일본 어떻고 우리 조선 어떻게 했거든요. 거기 보면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단법인 성격으로 가야 성공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분은 그 각 단체별로 임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년에서 4년으로 임기를 바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자 이제 현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대한민국에 이제 이게 의회에서 결정을 조례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하면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이제 시군구가 있고요. 2년 단임할 수 있는 시군구가 있고요. 1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는 시군구가 있고 1년 단임만 하도록 하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년 단임인 시군구의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왜 주민자치위원 1년 단임으로 했느냐고 그랬더니만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만 주민자치위원장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주민자치위원장 한 번씩 다 시키려면 1년 단임으로 해야 그 기회균등이 보장됩니다. 그러길래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의원님 주민자치가 왜 있어야 되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기를 늘린다 줄인다 이전에 주민자치위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냥 침묵만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3년씩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년간 임기를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늘리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한 제가 이제 하나만 제가 요걸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입니다. 콜라 한 병이 1,000원이고 5,000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5병 샀습니다. 빈병 2개 주면 콜라 한 병 줍니다. 몇 병까지 먹을 수 있느냐는 이 게임을 제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늘 합니다. 그 빈병 2개 주고 6병, 또 빈병 2개 주고 7병, 빈병 2개 주고 8병, 빈병 2개 주고 9병까지는 이게 로지컬리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병 먹고 남은 이 빈병을 없애버리니까 깨서 없앨 건가 버릴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라는 이거를 이제 보통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을 드리면 이제 답변을 잘 못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자 빈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콜라를 한 병 더 먹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는 콜라를 10병 먹으면 주민자치할 자격이 있고 9병 먹고 빈병 버리면 주민자치위원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제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답은 뭐냐면 제가 오늘 미리 드리겠습니다. 가게 주인한테 콜라 한 병 외상은 됩니다. 먹고 나면 빈병 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빈병 2개하고 합해서 갚아버리면 아무런 부담이 없이 10병을 먹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주민자치위원님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9병 먹고 더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가게 주인도 있고 나도 있는 이 정도로 좀 넓혀서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활용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주민자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그냥 현재같이 위원회 회의만 하고 그냥 뚝딱 이제 회의 처리만 하고 끝낸다면 굳이 임기가 늘어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난도가 높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임기가 3년도 부족하고 4년도 부족하고 4년에 3년임 4년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쪽에서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규칙으로 결정하도록 하시는 게 주민자치 원칙에 맞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제 시의회 조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또 또 궁금하시면 그냥 말씀 주시면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제가 말씀 드릴게요. 네. 예, 말씀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간담회 자료를 네. 9개를 받아서
해서 네. 9개 문제를 이제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의원님도 의견도 있을 테고 서로 저도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1번은 우리 회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맞는데 여기가 이제 임기가 3, 4년으로 이제 수정을 해달라는 안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조례는 여기 주민자치회 우리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가 2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2년으로 돼 있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3년이나 4년으로 이거를 뭐 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콜라병을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은 이만큼 열심히 해야지만 주민자치회를 2년에서 3년이나 4년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 비교로 하신 내용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축적돼서 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지혜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지혜가 축적 안 돼도 그냥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만 한다면 임기 늘릴 아니, 이유가 제가 우리 없는 회장님 거죠.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주민자치 의원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우리 주민센터에 이제 자문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다라면 지금은 어떤 의제를 갖고 마을에 사업을 해서 이거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내년부터 이제 23가지에 정해졌는데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2년의 임기가 꼭 그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이제 임기가 짧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예. 맞는 부분이라 네. 이런 취지에서 네. 3년 4년으로 개정을 해달라는 것 같은데 요거는 여기서 저희가 뭐 이 조례를 3, 4년으로 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저희끼리도 의논도 해봐야 되고 또 시랑 저희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시하고도 또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냐면 1번, 2번, 3번, 4번이도 쭉 해서 거기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회장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도 의견을 조금 네네. 드리면요. 지금 이제 임기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게 5개 동인가요? 10개 올해 원래 10개 동으로 늘리는 거죠. 됐어요. 예. 이분들이 2년 지나고 나면 일제히 다 그만두고요. 그 다음에 2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추첨을 해서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자, 이러면 앞에 있는 분이 2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2년 열심히 했을 때 그 다음 2년이 본인이 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첨이라는 제도를 희망을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 신뢰를 받을 것도 없습니다. 뭐 우연입니다. 우연에 맡겨버리면 이 양반들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좌절을 시킬까요? 추첨이라는 제도가 사기를 올려줄까요? 라는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2년 하고 난 뒤에 일제히 다 그만둬버리면 주민자치 경험도 다 사라지고 노하우도 사라지고 맥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 임기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이제 그 생각을 저는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이 50명이라 그러면 저는 임기를 한 3년쯤으로 좀 늘려놓고 싶고요. 3년 한데 2년 그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1년에 3분의 1씩만 만료가 되도록 해서 1년에 3분의 1씩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속성이 있게 됩니다. 3분의 1씩 계속 교체가 되면. 그리고 임기 3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3년이라는 기간의 노하우도 이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때 3년 정도 하니까 이제 구력이 붙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노하우도 쌓일 뿐더러 그게 지속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회장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 회장님이 3년을 하시고 난 뒤에 그냥 그 전달 뽑아가지고 인수인계 안 해주면 그냥 단절되는 이런 걸 하지 말고 주민자치 회장도 지금 현재 있는 분을 연임시킬지 다른 분을 뽑을지를 임기 만료 1년 전쯤에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차기 회장이 1년 정도는 이제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먼저 실습을 한번 해보고 또 견학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난 뒤에 이제 위원장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발전이 되는데, 이런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남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저거 대한민국 전체가 벤치마킹 올 만한 그런 제도를 좀 한번 의장님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의장님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3번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 사무실 환경 개선 비용 지원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 시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사무실이 별도로는 없고 이제 주민센터에 그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저 신장일동 주민자치회장 권영복입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지금 의견 안건이 지금 중복되어 다른 안건과 지금 그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간담회 안건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 이촉 시 선착순 모집이나 랜덤에 의한 선정이 아닌 자체 면접을 통해 선발한 뒤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안을 드린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저희가 30명씩 각 동마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은 30분이신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3분의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신 분들이나 각 유관단체의 단체장님들께서 이분이 과연 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인가 아닌가는 면접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상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는 주민자치위원 선발 과정은 선착순 모집이나 그게 더 인원이 많아지면 랜덤 형식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3번, 4번에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이거 주민자치연합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상열 회장님? 네. 그죠? 여기서 주민자치회로 돼 있는데요. 주민자치연합회에 대한 사무실 환경 개선 비용하고 사무국장 상근직 급여 책정,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를 할게요. 1번을 예. 아까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중앙회장님께서 그거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1번에 대한 답을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갔으니 이제 1번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는 주민자치회지요. 지금 그 의원들을 뽑을 때 진행 순서를 어떻게 뽑아요? 그 전에는 공개 모집을 하면 이제 동장님이 그거를 이렇게 해서 면접 보고 뽑지 않았어요? 네, 네, 예. 우리 김영선 회장님. 예. 네,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동장님하고 저기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뽑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위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많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회장을 또 자기 사람 많이 해가지고 연임을 한다던가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개 모집을 하지만은 시장님이 지금은 시장님 명의로 하시고 잠깐만요. 아니 이제 공개 모집을 하면 동에서 이제 그거를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작위로 회로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자칭평가로? 세 분이 필요하면은 이제 10분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작위로 이거를 뽑기를 하는 거예요. 뽑기를 어떻게 그냥 무작위로. 거기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니까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또 시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현재 30명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신장 일동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직장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은 어떤 뭐 마을 의제라던가 뭐 워크숍이라던가 주민총회라던가 그런 행사를 해보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선정 방법을 바꿔달라. 제가 저기 한번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주민자치라는 것이 본래의 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자치활동, 뭐 저희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실행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래 위원들 자체가 선정을 할 때 각자 주민들의 그 특성 있는 사람들을 우리 저기 주민위원으로 앉혀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볼 뜻이 좀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와서 뽑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가담을 하다 보니까 전문화된 사업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거를 좀 주민자치회장한테도 좀 영향을 줘서 그것도 좀 거기에 플러스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이게. 모집을 하면 그냥 네, 무작위로. 네, 무작위로 회장님한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그 되냐. 기회를 달라. 그런 부분들은 의논하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장님 지금 조례에 의해서 예. 제가 전직 시장 이동장으로서 그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간단하게 매뉴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명을 하나요? 네, 일단은 동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 정식 어떤 법적 교육을 받으신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 누구나한테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받으면은 그분들을 추첨을 만약에 30명 뽑는데 33명이 오면은 30명에 대해서 추첨을 하고 3명은 예비 후보로 놔두고 30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 명의로 위촉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이 되면은 나머지 3분이 또 추첨을 하든지. 마지막은 주민자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바뀐 게 근데 그렇게 동에서 됐습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이 되면 거기서 된 사람을 자청정가로 가서 자청정가에서 시장님한테 가면 그냥 바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뽑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간에 협의를 하자는 그 말씀이시죠? 네,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검증되지 않은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말씀을 드리기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동네에 같이 이렇게 오래 살고 있다 보면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시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주민자치에 들어왔는지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시장님 위촉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무분별한 위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선착순 모집이라는 겁니다. 결혼이 발생되었을 때 그럼 누구나 손 들고 나가면 주민자치위원은 위촉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는 어떤 순정 가정이 없는 거죠. 그게 완전히 문고철해진 상황에서 무조건 신청하면 위촉을 우리가 상신을 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그러면 시장님은 저희가 상신한 거에 대해서 보시고 결혼이 있으니까 네 위촉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건 모순이 상당한 모순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랜덤 방식으로 각 동의 어떤 자리에 계신 분들 이런 반면단체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무작위 추첨.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진짜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정작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뽑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변 유한단체의 당시장님들하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선 면접 후 나중에 위원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신장이동의 조창환 회장인데요. 제가 1년간 이렇게 회장하다 보니까 이 위원들이 이제 참석년들이 많이 낮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 뭐 회의 때나 뭐 참석은 많이 하지만은 우리 무슨 워크숍이나 뭐는 참석할 때 점수제를 줘가지고 그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줘갖고 2023년도에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촉이 될 적에 그런 우선순위로 좀 둬주시고 또 뭐냐면 또 추가적으로 모집을 할 적에 단체장님들인가 뭐 갖고 이 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걸 갖다 면접을 봐가지고 전에도 통장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면접을 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마을에 와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뭐 확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회원들을 이렇게 뽑는 것도 좋지 않다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드립니다. 네, 뭐 또 다른 의원님들, 회장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100% 만족은 할 수는 없어도 이제 그런 과정을 뽑다 보니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례로 저희도 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또 실행 뭐 의논을 해보고 뭐 이 부분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은 오늘 주로 뭐 제안하신 거를 많이 저희가 경청해서 이거를 저희가 검토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박부산동 김영수 회장입니다. 저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마을 의제 발굴이라던가 주민총회라던가 그런 행사를 해보니까 도대체 협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첫째는 바쁘대요. 왜냐면 직장 다니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이거는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을 좀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뭐 단체든 사실 이렇게 참석을 해서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명단만 걸어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안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우리 이제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뽑는 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뭐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이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제가 조금만 그리고 이제 2번은 아까 뭐 예? 제가 회장님들. 조금만 보태드릴까요? 예. 왜 여기서 이제 오해 이제 해결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냐면 주민자치회위원이든 회위원일 경우에 그 이제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제 역할이 의회 기능이 있고 집행기관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는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렇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이제 의결 기능도 하고 집행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을 때 1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직무 수행 요건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본인이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 뽑을 때 조건이 이미 안 돼 있고요.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제가 나열해 말씀드리면 주민이 선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민이 아닌 경우에 지금까지 해본 방법이 이제 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방법이 주민자치위원회 때 해봤고요. 그다음 선정위원회라는 거를 해서 또 해본 적도 있고요. 지금 추첨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추첨은 별로 안 해보셔서 그런데 제가 그 다른 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 추첨을 했을 때 이제 보통 추첨 이제 응모자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결국 정원 조금 넘어가거나 뭐 모자라거나 이럴 때 모자라면 전원 다 되고 넘어가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하는데 자 이제 특정 동 이제 서울에 있는 특정 동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요원들이 다 지원을 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시민단체 요원들이 그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이 돼버린 그러니까 추첨을 했을 때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특정 세력이
점유 가능하다. 그 천안시에서도 통장들이 전부 다 추첨 응모를 했는데 통장들이 전원이 다 주민자치위원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위원 되려고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 없거든요. 자, 이런 부작용도 여러 군데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때는 그 이제 촌계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같으면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세대주들이 모여가지고 회장을 이제 직선을 한 겁니다. 위원 직선하는 폭이죠. 그다음 이제 대한제국 때도 세대주가 모여 직선했고요. 일본이 세대주가 모여갖고 직선을 하고요. 영국은 세대주가 아닌 유권자들이 모여갖고 직선을 합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을 설계하는 것이 주민자치 성공의 전부 다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엄청나게 큰 주제인데 실제는 이 상당한 이제 연구도 이제 필요하고 경험 분석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로는 어떻게 하면 잘 뽑았으면 좋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는 것은 주민들이 직선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일단은 뭐 공개 모집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잘 뽑아야 되는 절차 문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서 시랑 또 협조하고 시에서 또 우리 회장님들이랑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다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논의할 때 네, 우리 회장님 죄송한데 이렇게 설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성을 모르시기 때문에. 예, 저는 덕풍 이동회장 이원영입니다. 네네. 지금 이 말씀에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회 자격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그 폐단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지금 조례위원회 자격에 보면은 거주지 직장에 종사하는 자도 자치위원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직장에 가다 뭐 보니까 이런 어떤 뭐 지금 의제 발굴이나 이런 이번에 우리가 총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의 참여가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자격도 좀 변경을 하는 그 조례 변경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공개 모집이고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뭐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시랑 여러 가지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시간이 많이 가는 거. 네, 박준희 의원님 뭐 예. 예, 박준희 의원. 네, 오늘 회의를 9시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분 한 분 말씀이 사실 되게 소중한 말씀이시고 사실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라 되게 소중한 한 말씀 한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이런 자리가 아까 우리 장기로 감사님 말씀대로 뭐 오늘 하루에 이렇게 저희에게 이런 건의가 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런 유사한 그 안건을 가지고 조금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9가지 지금 안 주신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서 뭐 예산을 편성하거나 저희가 뭔가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요거를 보고 뭔가 이제 계속 토론을 오랫동안 좀 지속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6, 7, 8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점차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시행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저희도 계속 뭔가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5번만 저희가 사실은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가 더 많이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듣기에는 너무 조금 시간이 너무 아깝고 좀 그래서 오늘 저희 아까 그 신장이동 조창원 회장님께서 이제 위원 평가를 좀 해서 무언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뭔가에 좀 이렇게 평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현장에서
접했는데 이런 것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고, 우리 김영숙 부회장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다 보니 너무 이제 뭐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사람을 하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조금 같이 고민하고 뭔가 상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뭐 계속 옆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그 위원 협의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9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서 조금 현장의 목소리들을 저희가 더 듣고 무언가 이 내용들이 합리화되어서 뭔가 잘 풀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걸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지 의원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이 9가지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아까 그런 현장에서 하다 보니 좀 이런 부분이 더 문제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더라. 아까 그 선발 과정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선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자치라는 자체가 스스로 무언가 우리 동네를 만들겠다는 건데 의무도 주어지고 책임감도 주어지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계신 내용들을 더 많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도 듣고 현장의 그 방안들에 대한 아니면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명분 있게 조금 같이 풀어가는 것들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내에 조금 더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진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4번하고 5번하고 9번만 의장님이 빨리빨리 진행해 주셔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전 6번 2번 그러니까. 했고 3번도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뭐 시랑 협의할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4번에 3번, 4번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네네. 아니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우리 간사님들 30만 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 거잖아요. 아니 그거 문제에서 이제 질의를 하려고 네, 하는데 지금 종이가 2개다 보니까 지금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걸 주관하는지 저희가 지금 9번까지 있는 여기 4번에 그럼 이 문제는 조금 조례가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4번은 꼭 넣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올 추경에 이제 간사님들 얘기를 하셔서 내년부터 30만 원 지원되는 게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까요? 네, 하셔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연도만 해도 일단 간사님들의 어떤 수고비를 30만 원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주민자치과에서 아마 의견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부담하다는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지금 간사님들이 일을 보면서 뭐 시간당 뭐 5,000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 일을 해서 2만 원 주는 걸로 해서 30만 원 책정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해서 간사가 시간을 빼서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고, 지금 시간당 5,000원 얘기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10,000원 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책정하는 자체가 합당하냐라는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라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30만 원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조례사항에 19년도 조례사항 할 때 우리가 이 준공무원을 보조인으로 넣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조례에 그것을 빨리 현실화시켜서 그거를 기간제가 됐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를 통해서 모든 안건을 조정하고 그거를 가지고 주민자치과랑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30만 원을 책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도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하다 보면 차후에 뭐 조금씩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부터 이게 이제 준비 단계인데 그렇다고 50만 원을 줄 수도 없고 100만 원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차츰 올릴 수 있는 그렇게 계기가 그렇게 하시려면 예. 그렇게 하시려면 그 일지를
일제 쓰는 거 활동서 사항을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삭제하고 해놔야지 그거를 예? 거기 직장도 아닌데 와서 4시간 하루에 일하는 거를 나 무슨 일하고 하고 쓰고 가라면 그거를 5천원을 밖에서 와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삭제된 내용으로 그냥 일지 쓰는 부분을 그거는 매일 그럼- 와서 일지를 쓰신다. 네네네네.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뭐 안 쓰는 게 일단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30여 분의 그 각동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규제를 가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주민자치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예산을 한정시켜서, 올해 같은 경우 2천만 원, 내년도 2천만 원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쓰고 못 쓰는 데는 못 쓰는 겁니다. 그것도 주민자치 활동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규정을 시켜놓고 이 한도에서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를 행정에서 억압하는 짓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예산을 우리는 주민자치는 이제 2천만 원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뭐 요새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프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책정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주민자치에는 사실상 주민총회라는 것까지 거치면서 진짜 몇백, 한 개 분과, 한 4개 정도 분과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 뭐 상당히 적은 액수를 운영을 하면서도 진짜 주민총회라는 그 거대한 행사까지 치르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뿐이 안 주는데, 주민참여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해서 해놓으면 매독 예산을 그냥 책정해서 한다는 자체가 주민자치를 좀 너무 행정에서 억압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계속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을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도 주민자치 시범 실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례도 여러 가지 뭐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차츰 저희도 제안을 하겠지만 우리 회장님들도 시장 회의할 때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라는 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 한마디만 할게요. 네. 방금 이런 얘기가 하다 보면 오늘 저녁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TF팀을 만들거나 우리 임원진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거나 해서 간략하게 세미나나 TF팀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나 날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오늘 저녁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제는 전달하고 우리 의원님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제안하는 이 부분이 조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30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주민자치는 뭐냐면은 행정에서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아까 우리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주민 스스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바탕을 제공하고 어시스트하고 서브하는 그런 그 행정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해서 30만 원을 일지를 쓰고 체크하겠다는 행정에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30만 원 주지 말고 5만 원만 주고 간사가 의원들이 열심히 했어요. 차 한 잔 자연스럽게 사줄 수 있는 게 좋지 100만 원 주면 뭐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하려면은 상당한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세미나를 한번 잡자는 얘기고 오늘은 간단하게 진짜 정말 간담회식으로 우리 조우하는 이런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간담회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안건을 갖고 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저희가 연 1회로 돼 있어요. 이게 뭐 수시로 이제 고생을 하시니까 표창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희가 선거법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총회나 그럴 때 이제 이번에 29일 날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연 1회로 돼 있어서 요거는 연 1회로 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번
이것도 저희가 뭐 딱히 여기서 토론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6, 7, 8, 9번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 회장님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영일동 권영복입니다. 네네, 예, 권영부 회장님. 예, 7번에 대한 안은 저희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동관련 단체로부터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이거 조금 전에 저희 회장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이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으니까요. 네네, 이거 그럼 네, 없는 이 걸로 내용은 하겠습니다.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없는 걸로 하고 뭐 다른 부분에서 예, 우리 회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덕풍상동 김영구 순회장입니다. 네네. 저기 8번에서 의제 발굴은 연 2, 3회로 정한다가 아니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그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눠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게 발굴이 아니라 교육으로. 네네네. 그럼 그거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예,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또 제안을 해서 교육으로 하는 걸로. 예. 이게 이제 지금 뭐 조례가 저도 이 조례안은 전체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요 뭐 조례안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천연동 자치회장 유병삼입니다. 네네 회장님.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넘어올 적에 이 수당 문제, 돈 문제인데 의회에서 협조해 주실 사항은 과거에 그 위원님들이 받은 그 회의 수당이 5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남시도 현실적으로 이 자치회로 새로이 넘어오면서 요거를 좀 한 3만 원 정도 인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의원님들이 좀 협조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5만원에서 8만원. 이것도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가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그걸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모르겠어. 이제 다른 시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다른 시군의 네. 그 저거를 보시고 이게, 우리 그 하남시 의원님들도 아니 이제 이게 조례로 그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통장님처럼 이게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솔직히 행안부 소속이라 우리 회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중앙에서 행안부로 이거를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뭐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라 예, 요거는 이제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거를 뭐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서. 네, 이 자리에서 네네. 저 답변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거는 이것도 뭐 시와 함께 조례가 어떻게 될지 네. 저희가 검토를 네. 해보겠습니다. 예. 네, 참고로 서울은 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 서울이 8만 원씩 받아요? 서울이 전체는 아니고 이제 그게 뭐 받는데 많아요. 틀리는데 그래서 그거를 예, 이게 뭐 자체로 바뀌었으니까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자치위원회에서. 부분이 아닌가요, 회장님? 의장님, 네네. 예. 각 시군 공이 예산 범위 내라는 규정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랑 상관없이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시가 8만 원 있으면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시와 협의회를 해야 될 일이지 저희가 여기서 8만 원 드리겠습니다는 못 합니다. 예. 예, 이제 이렇게 내용들은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마도 오늘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들도 하고 싶은 말 솔직히 다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이기 때문에 의원님 나름대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다는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네. 예, 강성산 부의장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오래된 상황인데 우선 정상직 그 자치 중앙회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하남시 자치회 박상열 회장님을 비롯한 각동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자치회 조례를 일부 좀 수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자치회에서 행사하는 중에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뭐 선거법상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제가 그때 조창환 회장님하고 좀 의논을 해서 좀 고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또 금전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이 조례조차는 우리가 의회에서 고칠 수는 있지만 이제 금전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시하고 조율이 돼야 되고 또 시에서 이게 먼저 안이 넘어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부터 9가지를 이렇게 좀 조목조목 이렇게 가져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1번 문제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뽑는다면은 이 사람들끼리 가는구나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에 있는 그 이제 뭐 주관은 이제 자치회에서 하지만 뭐 동장님이나 아니면 그 외분들도 이렇게 인력풀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뽑는 방안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분들이 진짜 그 평가를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몇 회 이상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아마 추후에라도 우리 시의회에서 뭐 발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조례 뭐 개정위원회를 뭐 발족을 한다든가 해서 여기 계신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그 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오늘도 그렇고 뭐 다음에도 사실상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뭐 대표를 해서 하시는 분하고 시 관계자하고 해서 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좀 발전 방향을 맞춰가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생각에서 요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좀 이렇게 가져오신 아니니까 요거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이런 사항도 있구나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게 제일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요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개정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뭐 자치회 대표, 의회 대표, 뭐 시 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좀 조율을 하는 게 전체적인 틀에서 그게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네. 이제 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국 시군별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급여가 없어서 사무국장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 사무국장을 준공무원으로 처우 개선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연합회 전성직 회장님께서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오늘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소리를 많이 듣고 와서 오늘 그냥 하고 싶은 날 했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하루 종일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어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일반 회원들만 얘기 듣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그 회장님들께서 열띤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몇 가지 의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다 갔고 오늘이 이제 초석이 돼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모여서 하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하시는 걸로 하고 의장님 이제 시군별로 우리 사무국장 처우 개선하는 거는 우리 전상직 회장님하고 이제 넘기고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전상직 중앙회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간담회 자료나 그 내용들을 정확히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서 조금은 다 말씀 못하셔서 아쉬운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또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전국은 저는 지자체별로 사무국장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연합회 사무국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예,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주민자치가 잘 되려 그러면 시군구에서 이제 주민자치 정책이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니까 시군구 협의회가 이제 잘 운영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한번 하려고 하니까 회장님께서 유능한 손발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발이 없다. 유능한 머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머리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안정된 어떤 사무국장 신분을 보장해줘서 해결을 좀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실제
발상은 되게 좋으시고요. 공무원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절절한 이 소망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면 회장님, 저기 이제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에 자문위원을 좀 두십시오. 저 전문위원도 두십시오. 학자도 전문위원으로 두시고, 그다음 이제 언론사 사장도 전문위원으로 두시고, 신부님도 이제 스님도 목사님도 자문위원을 두셔가지고 회사 사장님도 자문을 두시고 하셔가지고 시군구 협의회가 그런 쪽으로 조금 기능을 다양화하고 좀 유능화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회장님들한테 또 하나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꼭 이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먼저 오늘 이거 드리고 싶었던 이 내용에 관해서 그냥 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요것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방법까지도 세미나 내부 토론을 통해서 내부 공부를 통해서 다 숙성시켜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이제 안이 도출됐을 때 이제 그게 조례 개정이다 그러면 조례 개정 요구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전원이 서명해서 의장님께 드리고요. 그게 예산 사항이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전원이 합의를 해서 예산 요구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해드리면 의장님, 의원님들이 일하시기가 훨씬 편하시고 지금 나오는 민원 차원보다가는 훨씬 더 높은 정책 차원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제 혹시 뭐 그렇게 하시는데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중앙회장 불러다가 마구 부려먹으십시오. 언제든지 쫓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우리 전상지 중앙회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주시면 저희가 또 조례 검토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시랑 협의할 부분들은 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예, 없으시면 박진 의원님 손 들은 거 아니죠? 네. 네, 네. 예. 그럼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조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못하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음에 또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가 좋은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주민자치 화이팅!